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이제 경험이나 데이터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인터뷰도 따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고 성공한 분들 인터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베트남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을 알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그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나를 알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한국과도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자산과 권력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고 금수저가 되게 되면 그죠, 부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큰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에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베트남의 많은 부자들 중에서는 보면 이렇게 부모가 부자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면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경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부를 축적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여기의 경찰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은 국민의 뭐 지팡이 뭐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경찰들은 여기 시민들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 한 경찰은요, 30대 중반인데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도 타고 있는데 차도 4억짜리 차를 탔어요. 랜드로버 우리나라에서 2억 넘어가는 거 여기에서는 4억 정도 하거든요. 그건 본인의 차고 또 다른 뭐 그 여행사를 또 간접적으로 차리고 있었고 또 약간 중간 규모의 건물을 2개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집도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의 권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 경찰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부모의 인맥이나 아니면 부모 자체의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와 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의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그 부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인데요. 보통 이 나라 사람들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이 1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억은 큰 돈인데 이 나라에서 10억은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팔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3채나 4채를 사고 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더라고요. 여기 아파트는 다낭의 아파트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살 때는 뭐 우리 규모는 작지만은 거의 분양할 때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거를 3개, 4개 사서 이렇게 팔고 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한 60이 조금 안 된 할머니였는데 여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또 2개로 늘려가고 3개로 늘려가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융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다낭의 부동산도 침체 시기이고 전체 부동산들이 침체 시기인데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한두 명 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집의 가격이 올랐어요. 집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내가 이 집이 올랐으니까 이 집을 팔고 아니면 이 집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다른 집을 사고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분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다른 집을,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봐라. 아니면 여기 뭐 어차피 사는 거, 삶은 똑같으니까 조금 싼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다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뭐 한 4, 5년 동안 계속 하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활용을 하는 사람보다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의 축적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잘 안 빌리려고 하는데 그런 돈 빌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기반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봐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외국 사람과 동업이나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여기서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우는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살짝 솔직히 좀 힘듭니다. 서양 사람들 여기 와서 돈 투자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편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하지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소수의 일본 사람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여성들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자본과 그 친구들의 여기에 현지 경험이 합쳐져 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버는 경우도 봤습니다. 결혼을 안 하더라도 동업을 해서 결국 동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유리한 입장이 뭐냐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다낭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동업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과 특히 결혼한 사람 다낭에 많죠. 그래서 부를 축적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해외 경험을 통한 부의 축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일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배운 한국어가 여기 돌아오게 되면 고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모은 돈들, 그런 모은 돈이 사업적 기반이 되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되게 됩니다. 또 미국도 많이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식구 한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부를 축적한 것을 미국에 간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한국 간 사람들은 우리 비자 관계도 있어서 그런지 많이 돌아와서 여기서 또 자기 기반으로 돈을 버는데 미국 간 사람들은 미국 식구 중에 한 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씩 더 초청을 하고 또는 거기서 번 돈을 이 그 가족들에게 줘서 이 가족들의 그 기반으로 해서 또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저랑 배드민턴 치는 그 친구도 한국에 가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 기반과 벌어왔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가 또 부동산에 손을 대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아파트 8층짜리 소규모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외국 생활이 기반이 되어서 자본과 또는 언어의 능력 이런 게 기반이 되어서 베트남에 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부자가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경찰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적은 규모의 이런 돈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냥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수성가입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보면은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숍이나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진짜 적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제가 2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커피숍을 이렇게 노상에 의자를 깔고 해가지고 앞에 보도블록만, 그러니까 인도만 어떻게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 한정된 시간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뭐 그걸 해서 다 성공을 한다가 아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축적을 하고 또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가게를 얻고 또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가게를 얻고 해서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친구들이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월급이 뭐 평균 임금이 3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어학 능력이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특히 다낭에서는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조금의 고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득을 번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손을 대어 가지고 그 사업을 키우고 해서 자수성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친구들을 이제 제가 듣거나 아니면은 본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외에도 또 많은 방법들로 이제 부자가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은 지식이나 아니면 주위에 본 친구들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모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